안녕하세요.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48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이런 걸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제 친일 행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콕 집어가지고 한 분야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상이 되는데 뭐죠? 예, 그 비행기 네. 헌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여러 가지 네. 친일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1930년대부터 이제 일제가 대륙 침략,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그 대대적으로 이제 그 애국계 헌납 운동을 펼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극적인 친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이제 전 조선인들이 이제 다 사실은 참여를 강요당하고 막 그랬지만은 이 거액의 성금을 이제 거리낌 없이 쾌척한 예. 친일파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극성 친일파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 기생들 얘기가 나오던데요. 근데 비행기 헌납하고 기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기상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건데요. 그 당시 신문이죠. 동아일보 37년 그 8월 21일자를 보면 좀 그 이상한 기사가 하나 떠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기생양성소가 주최하는데 본보와 조보,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죠. 네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지국 후원을 하면서 그 황해도에서 애국기 황해호 헌납 후원 연주대회를 열었다. 그래서 그 연주대회를 연 걸 가지고 순익금 이제 122원 66전이 나왔는데 이거를 읍장한테 송금을 의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생 양성소라면 예비 기생을 가르친 학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비 기생들이 연주회를 여는데 그 당시에 언론사들이잖아요. 그 조선동아 지국들이 뭐 연주회를 공동으로 후원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주회에서 모금한 돈 122원 66전을 애국기 황해호를 위해 쾌척했다 이런 거죠. 예, 그 뭐 애국기 황해호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광풍이었거든요. 애국기 헌납운동이라는데 아까 애국기가 비행기라 그랬는데 비행기를 네. 이제 애국기라고 하는데요. 황해도 사람들이 모금한 돈으로 이제 제작하려고 했던 비행기 그 이름입니다. 네. 황해호라고 한 거죠. 그 모금 운동에 이제 예비 기생들이 나섰다, 이런 거고, 그 중일 전쟁이 1937년 7월 7일 날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21일이면 이제 한창 전쟁이 고조됐던 시기죠. 근데 언론사들도 후원을 했다는 건데 요절복통인 것 같아요. 기생들의 화대까지 모금을 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이게 이제 그 2년 뒤인데 39년 9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동 국민정신 총동원 권번 연맹에서는 뭐 회원인 기생일동이 매달 한 번씩 있었던 공휴일을 폐지하고 그 영업한해서 이제 모은 화대 전부를 국방 헌금으로 이제 낸다라고 결의를 하면서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생들이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휴일도 반납하고 그날 손님을 받아서 영업해서 번 화대를 모아가지고 국방 헌금으로 납부했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회원동 기생들이 쉬는 날 뭐 하루 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있었다는데 그 쉬는 날을 안 쉬고 영업해서 받은 8월 한 달치 화대를 음. 헌금했다는 얘기인데 신문을 좀 더 보면 그렇게 모은 돈이 한 2,350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돈으로 이제 고사기관총 한 대 값 이렇다는데 그 값을 헌납했답니다. 좀 기가 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이제 일제가 만주 침략하면서 이제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를 병참 기지화했다, 뭐 이렇게 이제 네.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 열도는 물론이고 조선에서도 대대적으로 국방 헌납 운동을 펼쳤는데 그 광풍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음. 있습니다. 예비 기생들 연주에 뭐 예. 신문사들이 후원에 나서는 그런 참 그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예. 기생들의 화대까지 눈독을 들였던 그런 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던 거죠. 그 국방 헌금 가운데서도 군용 비행기 헌납 운동에 더 혈안이 돼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용 비행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사실 비행기가 발명된 게 사실 1903년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행기가 굉장히 귀족 스포츠여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뭐 그런 거였다는데 네. 1914년에 1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그 일종의 그 정찰기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답니다.
그러면 공중전도 벌어지지 않았겠네요. 예, 그랬겠죠. 이제 뭐 이렇게 이 비행기를 타다가 정찰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상대방 비행기도 볼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상대방 조종사한테도 손을 흔들어주는 뭐 그런 상황 뭐 이렇게 해서 예.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국군 조종사들이 좀 다른 마음을 품었다 그럽니다. 자기 상공을 이제 선회 중이던 어떤 독일 정찰기 쫓겠다고 해서 기관총을 비행기에 싣고 예. 올라가서 이제 좀 쏴댔다는 거죠. 조종사들이 칭찬 받았어요. 독일군 비행기를 혼냈으니까. 이 독일군 비행기가 이제 혼비백산 달아났다 그러는데 예. 뭐 칭찬 받을 줄 알고 갔더니 내려갔더니 그게 아니라 상관들이 너 큰일 났다 이제. 예. 아니 독일군도 이제부터 이제 쏴대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냐 하늘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질책을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 그 질책이 맞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그 연합군 독일군 조종사들이 기관총을 서로 들고서 이제 막 기총 사격을 하게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공중전의 효시가 된 거네요. 네. 전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을 거고요. 예, 그렇죠. 당시만 해도 이제 하늘이 미지의 세계였을 거 아니에요. 그 제공권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뭐 마음껏 네. 내려다보고 이제 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공권 장악이라는 게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당시에 또 이게 뭐냐면 유럽도 근대화를 이루고 막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일본도 신흥 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 이제 그 과학 기술력, 그다음에 생산력 이런 걸 뽐내면서도 서로 이제 뭐 첨단 비행기 생산에 아주 전력을 다했을 거고요. 비행기가 전쟁의 핵심 전력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신병기죠, 비행기가. 예. 공습을 해갖고 대량 살육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전쟁의 총화가 됐다. 그리고 각국이 항공기 개발, 그다음에 대량 생산, 그래서 국가적 역량을 발휘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군용기 헌납운동을 벌인 걸까요? 언제부터 운동했어요? 예, 1917년인지 1차 대전 중인데 당시에 일본 그 육해군 다 합해봐야 항공기가 한 20대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일본의 선박왕이 되는 야마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이 항공기 연구배를 개발하라고 이제 기급 100만 원, 네. 기금을 100만 원을 헌납을 했답니다. 이것이 이 군용기 헌납의 효시가 된 겁니다. 그러다 1931년 만주사변 때부터 본격화된 건가요? 예, 뭐 그때부터 이제 거액의 국방 헌금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전쟁의 광풍이 네. 불었으니까 서로 열도에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본 육군성이 그때 모인 헌금으로 다용도기, 뭐 그걸 애국 1호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병사들을 후송하려는 어떤 그 수송기, 그걸 애국 2호기라고 했는데 그걸 개발을 합니다. 그럼 일제로서는 대대적인 선전이 필요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2년 1월 10일 날 그 도쿄의 그 요요기 연병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황족들, 육해군 장성들 해서 이제 10만 명 군중이 모여서 헌납식을 대대적으로 치렀다 그럽니다. 근데 군용기 헌납운동을 애국기 헌납운동이라고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육군용 비행기는 이제 애국기라 그러고 해군용 비행기는 보국기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애국기라고 아까 표현했듯이 그랬습니다. 그럼 식민지 조선에서도 애국기 헌납운동이 펼쳐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일본 요요기 연병장에서 헌납식을 치렀다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신문사들이 호혜로 엄청나게 뭐 발행도 하고 그다음에 강연회 전람회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모금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그랬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헌납식을 치른 애국 1, 2호기가 만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중에 이제 그 한반도로 들어와서 부산, 대구, 서울, 평양을 이제 거쳤는데 조선 총독부가 이제 그걸 노린 거죠. 조선에서도 각종 행사가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비행기가 당시에는 뭐 굉장한 신문물이었을 거 아닙니까? 발명품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뭐 자아냈다 그러는데 각지에서 이제 벌어진 행사가 하여튼 그 대대적인 선전 활동으로 이제 뭐 아주 시장이 돼가지고 헌납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럼 헌납운동은 누가 주도했어요? 당시에 이게 조선군 사령부인데 그 사령부가 이제 참모부 소속으로 애국부라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방에서 이제 전쟁 후원 활동을 펼치고 뭐 그래서 민간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애국기 헌납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전방위적인 헌납운동이 벌어졌다면서요? 아까 우리가 뭐 황해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뭐 도시의 이름을 딴 헌납기들이 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코올릭의 아이들까지 동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아동들한테 뭐 1전 이상, 중등학교는 5전 이상, 그다음에 일반은 뭐 10전 이상씩 뭐 계속 거뒀다 그러는 거죠. 그 외에 뭐 별의별 모금 운동이 있었다면서요? 예, 조선군 사령부가 펴낸 뭐 애국 1호 뭐 이런 그 이 잡지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그 무지막지한 모금 운동 양상을 좀 읽을 수가 있는데 영화회나 뭐 강연회 이런데 모금 주머니 뭐 이렇게 네. 배포하고 그건 이제 세 발에 피었다 그러고 부인애들이 나서 갖고 바자회 수익금 뭐 기부하고 그 뭐 자동차 운전수 협회원 뭐 이렇게 해서 모금 운동 나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생조합이라 그랬잖아요. 건번이라고. 근데 그 네. 평양 지역 건번 소속 그 기생들도 미력 하나만 덮겠다 뭐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용품 그 일본 된장 뭐 이런 것들을 네. 팔아가지고 그 얻은 수익금을 헌납을 했다 그럽니다. 심지어 건물까지 비행기 형상으로 건설을 했다면서요. 이게 37년에 건립된 대구 축구소 건물이 있는데 외관상으로 보면 당시에 그 쌍엽 전투기를 형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해를 뜨는 동남향이 아니고 서남 남서 방향으로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은 결국 동남아를 향한 일본 제국주의의 열망 이런 걸 뭐 한껏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네요. 정말 한바탕 광풍이 불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육군성이 발간한 뭐 만주사변 국방 헌품 기념록 이런 데 보면 그 각 지방이 이른바 뭐 미담을 뭐 기록해 놓은 목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기가 찬데 그 공립 여자 보통학교 학생들이 일장기로 손수건을 만들어서 판 수익금을 헌납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네. 30여 년간 모은 옛 동전 5천 개를 내고 그다음에 뭐 그 아끼던 소 한 마리를 기탁을 하고 그 네. 일제가 이제 이 헌납운동 열풍을 헌납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헌납운동이 얼마나 집요하게 펼쳐졌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군용기는 얼마나 헌납을 한 건가요? 예, 2차 대전만 놓고 보면 일본군이 생산한 군용기가 대략 한 7만 6천 대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 중에 그 헌납기 번호, 맨 마지막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한 13,000호, 그러니까 13,000대 정도 이게 예. 이제 헌납이 됐다는데 애국기의 경우는 그 1945년 4월에 7,000번대 뭐 이렇게 보국기가 44년 12월 28일 마지막으로 보이는데 그 음. 6,000번대가 보이니까 합하면 뭐한 13,000대 가량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난 동원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그 비행기 헌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엄청 들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뭐 십시일반으로 모인다 그래갖고 사실은 뭐 얼마나 네. 모으겠어요. 그래서 그 행정기관장, 그다음에 조선인 관리들이 이제 목표익 달성하려고 지역 유지들, 돈 많은 자들 뭐 이렇게 결탁을 해갖고 국방 헌납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훈장까지 받고 뭐 이렇습니다. 네. 뭐 특히나 이제 그 극성 친일파 중 그 재력가들 같은 경우가 이제 물불을 안 가리고 군용기 이제 애국기라 그러는데 헌납 운동에 매진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군용기 한 대 값이라면 당시 가격으로 얼마였어요? 1932년 기준으로 보면 한 5만 원, 6만 원, 7만 원 정도가 이제 일반적이었다 그러고 우수기종 그러니까 아주 첨단 당시만 해도 예. 첨단 기종은 한 13만 원, 20만 원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일까요? 그 30년대 초반 기준으로 보면 농민의 1년 총 농가 수입이 한 800에서 900원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그 1937년 동아일보를 한번 보니까 봉급 생활자의 한 달 봉급이 평균 70원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연봉으로 치면 840원 정도 되니까 네. 농가 소득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봉급 봉급 생활자의 생활자. 뭐 1년 연봉이나 비슷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개인이나 기업이 군용기 한 대 값, 두 대 값으로 10만 원을 헌납을 했다. 네. 이러면 이제 그 농가나 뭐 봉급 생활자 수입의 한 120배 정도 어. 뭐 그런 거액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연봉이 제가 찾아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뭐 2015년 예, 예. 15년 2, 4분기 보니까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넘는데 예. 그 연봉 4천만 원 봉급자라 그러면 거의 뭐 50억 뭐 48억 정도 뭐 엄청나네요. 그거를 이제 30년대 비행기 값으로 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10만 원을 덜컥 헌납한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면서요. 예, 많습니다. 심심치 않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 친일파가 바로 이제 늘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북 영덕 출신의 문명기라 그러고 네. 이 창씨 명이 이제 문명기 일랑 이렇게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문명기에다가 일랑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걸 일본명으로 보면 후미야키 기찌로라고 이제 네. 본인이 얘기를 한 거죠. 별명이 오죽했으면 이제 문명기 이름을 따갖고 야만기 이렇게 했다 그래요. 얼마나 악질이었으면 그 문명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경북 영덕의 뭐 친일 예속 자본가다. 그 구문 채굴로 돈을 벌었고 그 지역에서만 이제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 1935년에 애국기, 네. 보국기 아까 애국기가 육군기고 보국기는 해군기라 그랬거든요. 한 대씩 헌납하는 비용으로 10만 원 국방원금을 기부를 했고 그걸로 해갖고 이제 일약 일제의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쾌척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예,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지역 토호에서 이제 중앙 무대로 도약하기 위한 어떤 술책이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나저나 일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문명기가 기증한 비행기 이름을 문명기호라고 뭐 하고 대대적으로 명명시까지 열어졌다는데 영덕에서도 열어져 갖고 영덕 네. 천변에 비행기까지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올라와 갖고 여의도 비행장에서도 헌납식 뭐 명명식을 열었답니다. 총독까지 참석해서 격려했다면서요. 예, 그때 그 신문을 보면은 당시에 총독이 우깎기 가지시계거든요. 그리고 예. 우에다 갱기찌 조선군 사령관 그래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시기 열렸다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35년 3월 22일자에 보도가 됐는데 문명기호는 그때 애국 125라는 별명이 갖고 있었고 네. 그 당시 참석했던 우깎기 조선군 사령관은 32년에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중상을 입었던 그런 자입니다. 근데 일제가 대대적인 행사까지 열어서 고무시켜주니까 문명기가 기고만장했다면서요. 브레이크가 뭐 고장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시쳇말로 요즘 표현으로 보면 너무 오바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949년에 이제 친일파 친일단체 행적을 아주 비분간계한 어조로 단죄한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민족정기 심판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병일은 자기 집안을 모두 외식으로 꾸미고 처자까지 외복을 입혔으며 예의, 동작, 언어까지 외식으로 개량하고는 자식들이 조선말을 하면 이 못된 비국민아 하면서 막 난타했다 이렇게 뭐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비행기를 헌납하면서 일본어로 연설했는데 그 연설 자리에서 해괴한 소리를 했다면서요. 섬뜩합니다. 뭐냐면 비행기는 기묘한 병기입니다. 나도 헌납했던 문명기호를 타고 진작부터 피로써 굳게 맹세했던 비행기와 함께 적중으로 돌진에 들어가서 육탄이 되어서 아, 적의 심장을 서늘하게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육탄 돌진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1932년 2월에 상해의 묘행진이라는 것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일본군 3명이 육탄으로 돌격해갖고 전사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문명기가 나도 이 육탄 사명사처럼 네. 그 적중에 뛰어들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문명기가 말한 육탄 비행기라는 게 나중에 태평양 전쟁 말기에 가미카제 특공대로 재현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서 그 문명기가 쓴 저서가 소재일격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일본 제국이 육탄 비행기 1만 대를 준비하고 그 전단을 여는 경우 전쟁을 할 경우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백 대의 결사 비행기를 희생시키는 것에 의해 대세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발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애국기 100대를 기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버한 거죠, 오버. 그러니까 뭐 국방기 뭐 100대 기부를 결의했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그런 결의를 하고 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2세 대매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천황과의 신주를 모신 뭐 아주 좀 그런 데인데요. 거기에 참배까지 하고 충성을 맹세했다는데 조선에 다시 들어와 갖고 대대적인 뭐 헌납운동 펼치고 일군 일기 운동 그러니까 한 개 군에 한 기의 애국기를 뭐 헌납하자라는 운동 독려를 하고 뭐 조선 국방 비행 헌납회를 뭐 제창을 하고 그 이후에도 한 12만 원이 넘는 뭐 그런 국방 헌금을 더 출연했답니다. 근데 애국기 헌납을 넘어서 더 기막힌 운동도 벌였다면서요. 1943년의 일이라는데 뭐 비행기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갖고 해군 함정 그걸 뭐 헌납하자 그래서 헌함 운동까지 펼쳤다는데 매일 신보에 보면은 자기 소유의 동광 3개를 기부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문명기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요. 예, 뭐 다수의 헌납자들이 뭐 눈에 띕니다. 뭐 예를 들자면 조선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 이사를 지낸 최창학 뭐 40만 원을 헌납을 했다 그래요. 뭐 많이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가 이제 헌납한 군용기가 있는데 거기 명명식을 하는데 이 2,400만 민중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오직 홍대 무변화 없인 천황폐하의 언흥이라는 게 이제 매우 존엄한 위세 뭐 이런 건데 하고 용감한 황군의 덕택이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나서가지고 헌납 운동을 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뭐 방위석이라고 친일 기업인이 있다는데요. 부인, 뭐 노모 이래서 뭐 부인의 거음을 뭐 기부를 했다 그러고 자기는 비행기 2대 헌납하고 뭐 국방원금은 내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공직자 대회에 참석을 해갖고 공직자호
라는 비행기를 헌납하자라는 아. 결의까지 하고 뭐 그런 일조를 했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용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비행사가 돼갖고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비행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래서 조선의 청년들을 뭐 일본 항공 특공대 조종사로 키워서 전쟁으로 내몬 인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수 그다음에 고원훈 이런 사람들하고 합해 이제 조선 항공공업학교를 창설해가지고 비행기를 생산했다. 그리고 일본군에 헌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화신백화점 뭐 박흥식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비행기 헌납을 촉구하는 논설을 쓰고 3만 원을 기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업인뿐 아니라 종교계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요? 예, 뭐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이게 또 다시 또 약간 주춤했던 헌납운동이 광풍으로 번지는데 그 당시에 또 다시 1군 1기 운동이 펼쳐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전 20일 만에 뭐 165대 비행기가 헌납됐다 그러는데 뭐 모든 분야에서 펼쳐지는데 그 종교계도 마찬가지죠. 거 보면 교파의 이름을 막 딴 비행기들이 나와요. 거 보면 이 조선 장로호, 아이고, 장로회가 이제 헌납을 했겠죠. 그다음에 뭐 헌납식도 보면은 신도의식으로 거행을 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치욕입니까? 우상을 배격하잖아요. 기독교가. 기독교계에서는 치욕이었는데 그걸 뭐 감수를 했고 불교계도 이제 그 조선 불교호 뭐 이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그 불교계 중에서는 이제 이종욱, 김범용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는데 원래는 병원 자동차를 이제 헌납하려고 했는데 너무 얼마나 집요하게 먹으면는지 아주 순조롭게 뭐 5만 3천 원을 걷어갖고 비행기를 아예 그냥 헌납을 했다 그럽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땠어요? 뭐 천도교 같은 경우는 집신을 삼고 금연 단식을 통해서 뭐 애국 성금을 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뭐 용담호를 뭐 헌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천주교는 뭐 기관지 경향잡지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비행기 한 대 값을 더 보내달라는 것이 남태평양 일선에서 악정고투하는 뭐 황군 용사들의 외침으로 촉구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군 사령부한테 10,000원 모아갖고 헌납을 하고 막 그랬다 그러고 조선 유도연합회 그러니까 뭐 유교죠. 유교계에서도 뭐 유리모를 헌납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행기 헌납은 최근에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집권당 대표 김무성 대표의 그 선친의 친일 행각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를 공개를 했잖아요.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 중에 오늘 주제인 애국기 헌납운동이 나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선친인데 김용주 씨 참여를 했다는 뭐 애국기 헌납운동 자료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한 헌납 자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1942년 1월 12일 날 매일 신보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틀 전인 1월 10일 대구부 회의실에서 애국기 부민호 10기 헌납운동 결의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조선 임전보국단 경북지부장 박중량 등이 모였는데 사업부장에 김용주, 창시명이 뭐 금전용주라고 뭐 나오는데요. 기사로는 그거를 선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 임전보국단은 이름 그대로 일제 침략전쟁을 부추기고 독려하는 친일단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친 김용주 씨가 바로 임전보국단 경북지구 뭐 상임이사이기도 하고 사업부장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대구에서 열린 애국기 헌납운동 결의대회 간부로 참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용주 씨가 속한 그 이 경북지부 활약이 뭐 대단했다 그럽니다. 어떤 활약을 펼쳤길래요? 예,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제 공개를 한 거 보면 그 결의대회 후에 이제 40일이 이제 남짓 지났는데 그게 이제 42년 2월 27일인데 매일신보가 이제 이렇게 보도합니다. 매일신보입니다. 거기 보도하는 게 뭐냐면 경북지구는 대구분의 부유 계급에 뭐 비격해서 맹 활동을 계속한 결과 22만 5천 원을 모았다. 그래서 미영을 경멸할 군용기 5대를 충분히 헌납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요. 특히 그 김용주가 20대부터 활동했던 경북 영일군의 애국기 헌납 실적이 엄청났다면서요? 예, 뭐 태평양전쟁 발발해갖고 2달 만에 그 2월 24일 매일신보 보면은 나오는데 영일군에서만 무려 8대 비행기가 헌납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북에서 21대인데 동해안 영일군의 8기는 굉장히 단연 빛나고 있다. 한 군에서 1개 군에서 군용기를 8대나 헌납하고 있다는 건 아마도 반도 최초일 것이다. 이런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김용주 씨가 기명으로 애국기 헌납을 독려하는 광고를 실었어요. 예, 뭐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44년 7월 9일 날 아사히 신문 조선판이에요. 남선판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창시명이 이제 이름으로 결전은 하늘이다. 비행기를 보내자라는 제목의 애국기 헌납 선동하는 그 기명 광고를 게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시국은 승리냐 죽음이냐는 결전의 한가운데로 돌입하고 이 적의 맹렬한 공습 아래 묵묵히 수호에 애쓰는 우리 아버지, 뭐 형, 동생, 말로 표현하기 힘든 뭐 고통, 그다음에 좀 더 비행기를 이라고 외치는 필세 요청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네. 경북 포항읍의 뭐 중곡 청장, 뭐 포항 수산물 출하 조합, 영일어업 조합 뭐 그러면서 이제 김용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영일군 지역의 애국기 헌납운동 성과가 대단했다면서요. 예, 그 매일신보 1945년 6월 11일자를 보면 5월 말까지 그 경북 지역에서 그 109대의 군용기를 헌납을 했는데 영일군에서만 123만 9천 원을 모았다. 그래서 14대를 헌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친일 행적이 제기된 인물들 가운데는 뭐 자발적인 친일이 아니었다. 또 당시 친일파가 아니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러면서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뭐 그러나 이게 당시 시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전, 뭐 일전 이전, 뭐 푼돈 뭐 낸 장사미사, 네. 그다음에 지금 가치로 억대, 뭐 수십억 원, 뭐 이런 데인 뭐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덜컥 내고 그 뭐 비행기 헌납 광고까지 뭐 내고 뭐 기명으로 이런 네. 유력 인사들하고 어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뭐 조상이 친일파라고 해서 후손들까지 손가락질 받는 것이야말로 연자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민정문제연구소 뭐 책임연구원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게 이제 뭐 그거다. 그게 과연 연자제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일 행적을 지우려 하고 네. 또 뭐 그조차서 모자라 갖고 애국자로 포장하고 뭐 이런 거는 좀 뭐 용서할 수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또 덧붙여서 이제 뭐 헌창하는 뭐 기념사업까지 벌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좀 자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조상의 잘못을 뭐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다면 최소한 네. 왜곡 날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한데 매일신보라는 게 조선 총독부 기간지였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당시 친일 인사들의 친일 행각을 매일신보가 얼마나 자세히 보도를 했을까 싶어요. 네. 또 거기 신문에 나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나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이제 와서는 네. 그 신문 보도 내용이 친일 행각의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뭐 친일이든 민족지든 뭐 어떤 신문이든 간에 훗날에는 어쨌든 간에 교훈이 되고 네. 뭐 반문교사의 뭐 어떻게 보면 거울이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심껏 정의롭게 살아야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매일신보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뭐 가보로 뭐 지금으로 네. 따지면 뭐 이렇게 뭐 잘랐어. 표고해 갖고 뭐 달아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은 그게 와서 족쇄가 돼 갖고 예. 이제 친일 증거의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매일신보의 그 총독부 기관지라는 게 전형적으로 그 자세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예.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세상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진심으로 과거 잘못을 뉘우친다면 사실 또 용서할 수 예. 있는 거잖아요. 역사라는 게 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변명, 뭐 지우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왜곡 네. 날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라는 거 그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 뭐 그렇게 계속되는 건데 사실 이런 일화를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1970년에 그 12월 7일인데 독일의 그 당시에 빌리 그란트 총리가 이제 네. 그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가요. 그래서 유대인 희생 위령탑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음으로 해서 독일 국민이 모두 일어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 사죄 한마디 이것이 얼마나 네. 모든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리고 그 한마디로 독일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예. 한마디의 무게, 한 행동의 무게가 큰 거죠.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